지게차는 공장, 물류창고 및 건설 현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건설 기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친숙함이 오히려 장비의 위험성을 실감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게차 사고는 크게 깔림, 넘어짐, 지게차 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게차의 특성을 이해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게차의 주요 구조부, 지게차와 관련된 재해 사례 안전작업 포인트, 그리고 지게차 작업과 관련된 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지게차의 방호 장치 및 점검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 지게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위험 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지게차 작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주요 구조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지게차 주요 구조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게차의 명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트, 전조등, 헤드가드, 후사경, 경광등, 후미등, 후진 경보기, 후방 감지기, 카운터 웨이트, 후륜, 전륜, 포크, 틸트 실린더, 백레스트. 최근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법령에서는 지게차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서의 지게차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지게차는 포크, 램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건설기계와는 달리 도로를 주행하지 않고 조종석이 없어도 동력에 의해 주행하고 마스트를 이용한 승강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면 지게차에 해당됩니다. 건설기계로 분류되지 않는 지게차, 즉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이나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조종 가능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의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지게차의 경우 정기검사는 등록일로부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게차 재해 사례와 안전작업 포인트. 지게차와 관련해 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재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게차 조종 면허가 없는 근로자였지만 건설 현장에서 매일 지게차로 자재를 나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게차로 자재를 가득 실은 뒤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돌뿌리를 발견한 A씨. 급격한 방향 전환을 시도했는데요. 그만 무게중심을 잃고 지게차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밖으로 이탈된 A씨. 그만 넘어진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먼저 해당 지게차에 해당되는 면허나 자격을 갖춘 운전자가 작업에 임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는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 넘어짐 발생 시 신체가 외부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게차에 탑승하여 내리막길을 내려올 경우 무게중심을 아래로 하여 저속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급회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게차 운전자 B씨는 자재를 2단으로 가득 적재한 상태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득 쌓은 자재 때문에 시야가 잘 확보가 되지 않는지 계속 목을 빼며 전방을 살핍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나오던 근로자 C씨를 보지 못하고 그냥 주행해 버렸는데요. C씨는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 운전자가 화물로 인하여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한 후 후방 주행해야 하며, 둘째, 불가피하게 전진 주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도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이동하여야 합니다. 셋째, 작업 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원과 장비의 동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넷째, 작업 지휘자 및 유도자를 지정 배치하여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게차 조종을 하는 작업자입니다. 요즘 작업 현장에서 일정 문제 때문에 야간 작업도 많이 하는데요. 밖이 어두우면 지게차를 조종할 때 제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 불안합니다. 지게차에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설치해야 할까요?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전조등과 후미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게차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게차는 주행 시 유도자의 보조가 필요합니다. 지게차는 운전자가 확인 가능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요. 즉, 전방의 마스트와 유압 실린더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계에 제한이 많으며, 특히 화물이 적재한 상태에서는 근거리 하향 시계 확보가 어려워져 운전자의 예측 조종을 유발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지게차의 조향륜에는 제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동장치가 있는 전륜에만 제동장치가 있고, 카운터 웨이트의 무게가 집중되는 조향륜에는 제동장치가 없는데요. 따라서 포크에 화물을 적재하면 조향륜에 걸리는 하중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때 브레이크를 밟고 조향을 하면 조향이 되지 않고 끌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향륜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셋째, 무게중심을 뒤로 한 내리막 주행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구조적 특성상 지게차는 기본적으로 경사로나 비포장 노면 운행에 적합하게 설계된 장비가 아닙니다. 특히 입식이나 보행식 지게차는 경사로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경사로를 이동해야 한다면 내리막 주행 시에는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하여야 안정적인 이동이 가능합니다. 무게중심을 위로 한 내리막 주행은 제동 시 넘어짐이나 화물의 떨어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합니다. 넷째, 급제동과 급격한 회전 시에 넘어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게차는 하역 작업 중 부하 시와 무부하 시 동일한 수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격 흡수용 서스펜션이 없습니다. 이는 제동장치 작동 시 노면의 상태 및 지면과의 마찰력에 따라 좌우측의 제동 능력에 급격한 차이를 유발하게 되어 지게차가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지게차가 경사로를 내려갈 때 급제동이나 급격한 회전 시 경사 및 관성으로 인해 지게차 넘어짐 사고가 발생합니다. 다섯째, 지게차의 작업 반경은 전후 방향은 물론 좌우측의 안전구역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지게차는 조향륜의 조향각이 커서 회전 반경이 매우 작은 특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륜 조향을 하는 건설 기계나 자동차는 전진 시 전방을, 후진 시 후방을 주의하는 반면, 지게차는 전후진 시 지게차의 측면까지도 부딪힘 위험구역에 들어가게 되어 측방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유도자나 주변 근로자와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게차의 작업 반경은 전후 방향은 물론 좌우측의 안전구역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최대 적재 능력을 초과하는 작업을 금지합니다. 지게차 하역 작업 시 허용 하중을 초과하여 작업할 경우 지게차가 앞으로 넘어지거나 화물이 낙하하기도 하며 카운터 웨이트가 있는 조향 쪽 바퀴가 돌려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리는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지게차의 최대 적재 능력은 화물의 무게 중심이 마스트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합니다.
동일한 중량에서도 무게중심에 따른 적재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니 무게중심의 위치를 고려하여 장비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리별 적재 능력은 모든 지게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8째, 카운터웨이트 중량의 추가를 위한 무단 개조를 금지합니다. 최대 적재 능력의 증가를 위하여 카운터웨이트의 상부나 후면에 추가 중량을 부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로 인한 과부하 작업은 포크 상승용 체인이나 유압장치 등 구조부에 반복되는 악영향을 주어 안전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9째, 지게차의 좌우 포크에는 항상 동일한 하중이 걸려야 합니다. 하역 작업 시 포크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하중은 불균형한 적재 상태가 되어 화물의 떨어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포크가 변형되어 무부하 상태에서도 포크 끝단의 높이 편차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편차가 발생한 포크로는 안정적인 화물의 하역이 불가합니다. 10째, 지게차의 인칭 페달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클러치가 작동하고 1인치 후 브레이크가 작동한다고 하여 인칭 페달이라 하는데요. 이 페달은 특히 경사로나 주행 과정에서 사용 시 마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기 전 4번 클러치를 밟고 이후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아 제동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포크 연장 슬리퍼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게차는 하역 능력의 범위 안에서 부피가 크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화물을 하역할 경우 덧신이나 덧발로 불리는 포크 연장 슬리퍼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슬리퍼를 사용한 작업에서는 기본 포크로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포크와 슬리퍼의 고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작업 중 슬리퍼가 탈락하거나 끌리게 되면 화물이나 슬리퍼가 떨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의 손상이나 변형 여부를 확인합니다. 슬리퍼는 기본 포크보다 길이가 길어 약간의 변형이 발생해도 먼 거리에서는 큰 편차가 발생하여 불안정한 운반이나 하역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포크에 비하여 돌출된 슬리퍼는 통행하는 인원이나 차량의 부딪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좌우 측면을 형광 페인트로 도색하거나 테이프를 붙여서 식별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주차를 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트를 앞으로 숙여서 포크나 슬리퍼의 끝부분이 지면에 닿도록 해야 보행자의 발걸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주차를 할 때에는 러버컨 등으로 구획 구분을 실시합니다. 지게차 작업 관련 법령.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지게차 작업 안전과 주요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물의 낙하에 의해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헤드가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백레스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넷째,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전조등과 후미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함께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섯째, 포크의 하부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금합니다. 하지만 하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거나 출입의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 지지대 또는 안전 블록 등 포크 낙하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게차 운전자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지게차가 후진 중 근로자와 부딪히는 재해가 발생되어 중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게차 후진 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지게차 후진 시 작업자는 제한된 시계를 가지기 때문에 부딪힘 위험이 많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후방 카메라 사용, 둘째, 후방 감지기 사용, 셋째, 신호수의 유도가 있습니다.
임의의 방호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형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작사 출고 이후에 추가로 설치되는 장치들은 전기회로의 과부하로 인한 화재나 기타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설치된 안전장치의 효과 역시 불확실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지게차를 사용하여 하역 운반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작업 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화물의 하역 조건에 따른 하역 기계의 적합성과 하역 조건, 이동 경로 확보, 유도자의 위치 지정이나 역할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무리하거나 부적합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건설관리기계법에서 정한 지게차 작업 안전과 주요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전자 보호 구조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상부로부터 떨어지는 낙하물에 대한 안전장치로 원형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마스트의 전경각 초과 경보장치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지게차의 마스트 기울기는 카운터밸런스 지게차의 경우 전경각은 6도 이하, 후경각은 12도 이하이며 사이드 포크형 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각각 5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스트를 과도하게 앞으로 기울여서 화물의 무게중심이 전방으로 이동하여 지게차의 넘어짐 위험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철판 코일을 들어올리는 특수한 구조이거나 지정된 각도를 초과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지게차는 제한 정경각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설기계에는 능력 단위 1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화재의 초기 진화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밀폐된 캡에 조종석이 설치된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실내외 후사경 외에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지게차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게차 1일 안전점검 시 확인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할 사항으로는 외관 점검, 타이어 점검, 타이어 휠 점검, 오일 점검, 안전장치 점검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유리창 손상 여부, 후사경 상태, 과도한 오염 등 외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타이어 점검은 적정 공기압 유지를 확인하고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요철형인 경우 요철의 깊이를 1.6mm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작업 위치가 포장된 평지가 아닌 비포장이거나 경사진 위치라면 요철의 깊이는 최소 3mm 이상을 유지 권장합니다. 셋째, 타이어의 휠의 변형, 휠 너트 풀림, 탈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넷째, 엔진 오일, 각종 오일의 누유 및 냉각수 노출을 확인합니다. LPG 형식의 지게차인 경우 가스 노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다섯째, 운전자 탑승 상태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시트의 거리, 높이, 후사경의 각도 등이 체형에 맞는지 확인 및 재조정합니다. 여섯째, 후방 카메라, 경광등, 후진 경보 장치, 후방 감지 센서 등의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하역 작업 시작 및 작업 중의 점검 사항으로는 유도자 배치, 무게중심 확인, 간섭 유무 확인 등이 있습니다. 첫째, 유도자의 배치는 이동 동선이 보행자 동선과 겹칠 경우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여야 합니다. 유도자의 역할은 작업 위치 주변을 통제하며 화물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화물로 의하여 전방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유도자의 유도로 후진 주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화물의 무게중심을 확인 후 포크를 수평으로 한 상태에서 저속으로 접근하여 화물의 받침에 닿지 않도록 화물을 올리며 동상 노면에서 15에서 20cm 상승한 상태에서 이동합니다. 내릴 때에도 저속으로 내립니다. 셋째, 지게차의 포크를 약간 들어올려 화물이 바닥에서 이격되면 정지하여 인접한 다른 화물과 간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하역 작업 종료 시 점검 사항으로는 지정 주차, 고임대 설치, 지정 위치에 키 보관 등이 있습니다. 첫째, 지게차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합니다. 주차 시 근로자나 차량의 이동이 있는 곳에서는 접근 금지 구획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틸트를 앞으로 기울여 포크의 끝단이 지면에 닿도록 조치하고 기어는 중립으로 하고 주차 브레이크는 작동시킵니다. 둘째, 경사로에는 가능하면 주차를 지향하되 부득이 주차 시에는 고임대를 설치합니다. 셋째, 시건 조치 실시 후 키는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 보관합니다. 궁금한 점을 전문가에게 직접 묻고 해답을 들어보는 현장 노하우. 오늘의 질문을 먼저 살펴볼까요?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한 지 10년 정도 된 작업자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지게차들은 다양한 안전장치와 옵션들이 있던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최근 출시되는 지게차에는 운전자가 조종 위치를 이탈하거나 시동을 끄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모든 작동이 멈추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지게차의 불시 작동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게차에는 하역물의 중량을 감지하여 모니터에 출력하는 장치도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작업 전에 하역물의 중량을 확인하고 적정한 지게차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은 어떠셨나요?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